삶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발견한 단 하나의 진실. 반세기 넘는 세월, 저는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수많은 분들의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넘겼습니다. 한 1만 2천 명쯤 될까요? 그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아주 또렷하게 새겨진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뭐랄까, 인생의 황혼역에 미소 지으며 떠나시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사이에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40줄에 들어서면서부터 몸에 밴 아주 사소한 일상 하나가 달랐다는 거죠. 놀랍게도 그분들이 가진 재산이나 사회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오히려 소박하게 사셨던 분들이 더 편안한 마지막을 맞이하는 걸 훨씬 많이 봤죠. 무슨 대단한 산행이나 값비싼 운동보다 정말이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실천 하나가 그분들의 남은 시간을 더 건강하고 길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의 삶 속에서 직접 보고 느낀 살아 숨쉬는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랍니다. 이 안에는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방법이 담겨 있을지도 몰라요. 앞으로 윤 원장의 노년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진짜 배기 노년의 지혜들을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울림을 주길 바랍니다. 진짜 건강은 어디에서 오는가? 박진수 원장의 고백.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수라고 합니다. 올해 95이고요. 전주에서 평생을 환자분들 곁을 지키다 이제 막 은퇴한 의사랍니다. 오늘 제가 마이크를 잡은 건 그냥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킬지도 모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서예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적으로 83살까지 산다고들 하죠. 그런데 실제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시간은 70 초반에서 딱 멈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10년 넘는 세월을 이런저런 불편함과 씨름하며 보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으셨고 또 어떤 분들은 말 못할 괴로움 속에서 세상을 등지셨죠. 그 차이를 만든 건 돈도, 학벌도, 사회적 지위도 아니었어요. 제가 특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평생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하신 최민식 선생님이셨죠. 큰 부자는 아니셨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가볍게 도시고 밥은 늘 조금 모자란 듯 드시는 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 덕분인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참 정정하셨죠. 반면에 큰 사업체를 운영하셨던 강태준 사장님 같은 분도 계셨어요. 늘 최고급 건강검진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드셨지만 70을 갓 넘기시면서부터 병원 신세를 지는 날이 더 많아지셨죠. 이런 상반된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얻었어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따랐던 건강상식들, 예를 들어 몸에 좋다는 온갖 영양제나 격렬한 운동, 비싼 시술 같은 것들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라는 거요. 진짜 삶을 바꾸는 열쇠는 너무나 평범해서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리는 그런 소박한 습관 속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 작은 습관의 기적. 제가 처음 요양병원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가장 마음 아팠던 건 많은 환자분들이 내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특히 평생 건강을 위해 애쓰셨던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면 더욱 안타까웠죠. 얼마 전 하늘로 가신 한 분은 젊어서부터 운동 마니아로 소문난 분이셨는데 그렇게 땀 흘리며 관리했지만 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셨어요. 그런데 올해 80을 훌쩍 넘기신 저희 옆집 이하나 할머니를 보세요. 특별한 운동이나 비싼 보약 없이도 여전히 마당을 거뜬히 쓸고 다니시거든요. 비결을 여쭤보니 저녁 먹고 30분씩 꼭 걷고 밥은 딱 반 공기만 먹어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런 작은 차이가 인생의 마지막 풍경을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 걸까요?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끝에
저는 한 가지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사람의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 핵심은 화려한 운동 프로그램이나 값비싼 건강 관리가 아니라 바로 하루하루를 어떤 리듬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눈에 잘 띄진 않지만 꾸준히 이어지는 생활 습관, 이 작고 단순한 반복들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 후반부를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제가 요양병원에서 만난 90을 넘기신 어르신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분들의 공통된 삶의 방식이 눈에 들어와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에서 깨어나고 하루의 첫 시간을 조용히 걷는 산책으로 열고 식사는 늘 적당한 양으로 나누어 드시고 밤 9시쯤이면 조용히 하루를 정리하며 잠자리에 드는 그런 규칙적인 일상이었죠. 더 놀라운 건 이분들 대부분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강 보조식품이나 값비싼 운동기구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 그들은 매일 채소를 꾸준히 챙겨 드시고 배부르게 먹는 걸 경계하며 걷는 것을 하루 일과처럼 여기셨어요. 그런 평범한 습관들이 차곡차곡 쌓여 결국 누구보다 건강하고 단단한 노년을 만들어낸 것이죠. 사례 1. 윤서연 할머니의 아침 예찬. 제가 자주 찾아뵙던 윤서연 씨는 올해 85이세요. 젊은 시절 큰 병을 앓으셨지만 지금도 얼마나 정정하신지 몰라요. 어느 날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잘 지키셨어요? 하고요. 할머니는 빙긋 웃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죠. 하루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은 아침이요. 천천히 눈 뜨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속을 달래고 몸을 쭉쭉 펴주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은 기분도 몸도 가뿐하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해야 한다고 믿었던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나 오히려 불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3. 황금률. 소식, 과 느리게 먹기.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켜본 수많은 분들 가운데 가장 평화롭고 건강하게 삶을 마무리하신 분들은 예외 없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적당히 먹는 즐거움을 아셨다는 거예요. 배고픔을 참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배가 터질 만큼 드시지도 않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그분들의 원칙이었죠. 실제로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신 분들은 대부분 한 끼 식사로 밥을 반 공기 정도만 드셨어요. 사례 2. 김하나 할머니의 시간. 제가 만난 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바로 김하나 할머니세요. 올해 82이신데 놀랍게도 75세 말기 암 판정을 받으셨고 당시 의사로부터는 고작 3개월밖에 못 사실 거라는 말을 들으셨대요. 하지만 그 예상을 깨고 무려 7년을 더 그것도 고통스럽지 않게 건강하게 살아내셨어요.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할머니의 하루는 늘 똑같은 리듬으로 움직였어요. 아침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따뜻한 물을 마시고 약 20분 동안 천천히 마당을 거니셨죠. 식사 시간은 반드시 20분 이상으로 천천히 꼭꼭 씹으며 드셨고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그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않으셨어요. 특히 제가 중요하게 느꼈던 부분은 식사의 속도였어요. 음식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드시는 분들이 유독 오래 사셨어요. 요즘 사람들은 한 끼를 7분 안팎에 후딱 해치우곤 하잖아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20분 이상 천천히 식사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8년을 더 건강하게 사셨다는 통계도 있답니다. 4. 움직임, 잠, 그리고 마음의 평화. 걷기, 최고의 보약. 흔히들 산을 타거나 격렬한 운동을 해야 건강해진다고 믿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매일 30분씩 꾸준히 걷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건강 유지 방법이었죠. 92까지 정정하게 사셨던 김동현 할아버지는 산에 오르는 것보다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100번은 나아. 숨이 차는 건 젊을 땐 좋지만 나이 들어선 무리일 뿐이요 라고 하셨죠. 잠의 질은 리듬에서 잠은 무조건 8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믿음과 달리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가, 즉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훨씬 중요했어요. 작은 기쁨의 힘,
가장 평온하게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거창한 목표나 큰 재산보다 작은 기쁨을 누릴 줄 아는 마음을 가졌어요. 한 할머니는 아침마다 베란다 화초에 물을 주며 이 조그만 일 하나가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 라고 하셨죠. 이런 소소한 취미가 치매 발병률도 낮춘다는 사실. 모든 것은 적당히, 건강식품이든 영양제든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모든 것은 적당히, 딱 거기까지만. 이게 건강한 어르신들의 한결같은 말씀이었어요. 노후 자금, 양보다 질 그리고 균형. 오상철 어르신은 은퇴 후 모은 돈 대부분을 건강관리에 쏟았지만 결국 돈이면 건강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라며 후회하셨어요. 반면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 모은 돈으로 알뜰살뜰 노후를 준비하신 한 할머니는 병원비, 생활비, 손주 용돈을 3개의 바구니에 나눠 담듯 꼼꼼히 운영하셨죠. 제가 본 이상적인 노후 자금 운영 방식은 균형이에요. 수입의 50%는 생활비, 30%는 유료비 대비, 20%는 여가와 취미에 쓰는 황금 비율을 지키신 분들이 가장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셨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값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매일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살 수 있는 생활비였어요. 저희 외삼촌은 연금의 10%를 나를 위한 즐거움 예산으로 쓰시며 이런 작은 기쁨이 내 병원비를 줄여준겨 라고 하셨죠. 6관계, 삶을 지탱하는 가장 따뜻한 기둥. 삶의 마지막 순간, 가장 많이 반복되는 후회는 관계에 대한 것이었어요. 가족과 더 시간을 보낼 걸. 친구들과 자주 못 만나 아쉬워. 백은주 아주머니는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 정작 자신이 아플 때 가족과 서먹해진 것을 후회하셨죠. 반면 은퇴 후에도 친구들과 장기를 두고 배우자와 매일 아침 10분간 차담을 나눈 한 할아버님은 94까지 건강하셨어요. 친구 셋 이상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노인은 평균 수명이 5년 길고 치매 발병률도 낮다는 통계도 있답니다. 중요한 건 형식적인 만남이 아닌 내 속 얘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존재였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취미를 통해, 봉사를 통해, 혹은 반려동물이나 작은 화분을 통해서도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소통의 기적. 김철수 할아버님은 평생 자식들에게 충고만 하셨는데 제 권유로 3달간 듣기만 하셨더니 50년 만에 따님이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코로나 이후 영상통화로 손주들과 가까워진 어르신들처럼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관계 회복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7. 마음가짐. 보이지 않는 생명줄. 같은 병이라도 긍정적인 분들이 2년 이상 더 사셨어요. 말기 암 판정 후 5년을 더 사신 최 여사님은 아침에 거울 보고 웃는 연습부터 해요. 그리고 매일 밤 감사일기를 쓰셨죠. 이 작은 습관이 면역력을 30%나 높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 선생님은 매일 감정 상태를 메모하며 자신을 이해했고 이는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은퇴 후에도 오늘 할 일 노트를 쓰며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은 삶의 활력이 됩니다. 8. 밥상머리 철학. 생명선을 결정하다. 하루 3번 먹는 음식이 유전자보다 더 강력하게 생명선을 결정합니다. 평생 소박한 식단으로 때론 끼니를 걸으며 배고픔조차 감사하고 즐거워 라고 하신 한 할머니의 절제가 건강 장수 비결이었죠. 저녁 6시 이후 가볍게 먹거나 안 드시는 분들이 수면의 질과 회복력이 좋았고 밥그릇에 선을 그어 양을 조절한 할아버지는 약 없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셨어요. 어떻게 먹느냐, 즉 20분 이상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단은 채식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2~3번 생선이나 기름기 적은 고기를 곁들이는 것이 영양 균형에 더 좋았어요. 92살 한 할머니는 밥상엔 적어도 5가지 색깔이 올라와야 해 라며 식사를 예술처럼 대하셨죠. 아침은 든든히, 저녁은 가볍게,
그리고 매일 비슷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9. 운동의 재발견. 격렬함보다 꾸준함. 과격한 운동보다 몸에 무리 없는 가벼운 운동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40년 넘게 매일 40분씩 같은 길을 걸은 한 할아버님은 걷는 동안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 라고 하셨죠. 노년기엔 격렬함보다 꾸준함이 중요해요. 하루 3번, 20분씩 나눠서 하는 분산된 움직임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91살 한 할머니는 TV를 보다 정각이 되면 2분간 제자리 걸음을 하는 정각 알람 운동법을 실천하셨죠. 아침 운동은 하루 전체 리듬을 조율하고 실내 제자리 걷기나 의식적인 호흡을 곁들인 걷기는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운동은 여든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 바로 제자리 걸음부터 시작해보세요. 10. 행복을 느끼는 능력. 진짜 노후 준비. 긴 인생을 건강하게 산 분들의 공통된 비밀은 매일 작고 선명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능력이었어요. 93살 한 할머니는 매일 밤 창밖 별을 보며 오늘도 별이 참 곱네. 고마운 하루였어. 라고 하셨죠. 진짜 노후 준비는 돈이나 건강만이 아니라 행복을 느끼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89 한 할아버지는 햇살이 따뜻했다. 길고양이가 무릎에 앉았다 같은 사소한 순간을 행복일기에 적으며 하루를 시작하셨죠. 긍정적인 마음은 생존율을 높이고 스스로 행복을 찾아 나서는 이들의 회복력은 놀라웠어요. 88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거울 속 자신에게 오늘도 멋진 하루를 살아보자 라고 속삭이며 하루를 시작하셨대요. 이런 긍정적 자기 암시가 면역력을 높인다는 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결론. 오늘 당신의 삶에 작은 씨앗을 심으세요. 삶의 마지막 순간, 사람들은 좀 더 행복하게 살 걸 이라고 후회합니다.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못한 소소한 행복들을요. 제가 반세기 넘게 의사로 살며 깨달은 건 나는 참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진정 풍요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한 달 전, 제 손을 잡고 눈을 감으신 할머니의 선생님,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큰 돈은 못 벌었지만 매일을 감사하며 살았거든요. 라는 말씀이 제게는 54년 진료보다 더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오늘의 작은 선택들이 쌓인 결과물입니다. 식사는 느긋하게, 운동은 꾸준하게, 관계는 진솔하게, 마음은 감사함으로, 행복은 스스로 찾아 나서는 것.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80 넘어 새로운 습관을 시작해 눈부신 변화를 이룬 분들을 수없이 봤으니까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제 마음 깊이 새겨진 한 할아버님의 말씀을 끝으로 이야기를 맺고자 합니다. 인생은 누군가와 경쟁하며 숨가쁘게 달리는 경주가 아니여. 오히려 햇살 좋은 날, 천천히 꽃 구경하며 걷는 산책과 같이 남의 걸음걸이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자네만의 편안한 속도로 걸어가시게.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따뜻한 이정표가 되어주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수많은 분들의 삶의 마지막 여정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저 또한 얼마나 많은 가르침과 선물로 제 삶이 채워졌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드릴 수 있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